자, 이제 예제 8번 다운로드 받고 압축 풀어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보면 이제 PSD 파일은 하나고 나머지는 전부 다 JPG 파일들인데 포토샵의 필터 관련한 것들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우리가 지난 그 챕터 7에서 배웠던 뭐 가상 성형이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도 특히나 리키파이 툴, 픽셀 유동화도 그 필터 중에 하나인데요. 챕터 8에는 다양한 필터를 활용하는 것들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필터라고 하면 우리가 카메라에서 과거에 왜 여친 필터라고 해가지고 사람만 딱 포커스를 맞춰주고 뒤에는 확 날려주는 듯한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앞에 색이라던가 어떤 뭐 이펙트를 넣은 거를 앞에 이렇게 장착을 해주고 촬영을 해주면은 그 필터링 돼가지고 사물이 다르게 보여지거나 이제 그러죠. 그래서 포토샵에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이 필터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해서 뭐 사진을 그림처럼 보여주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상단 부분에 필터라는 메뉴에 보면 필터 갤러리가 있고요. 이 필터 갤러리는 그런 그림과 같은 효과를 주는 것들을 미리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브러쉬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내가 선택한 필터에 따라서 사진이지만 다양한 그림처럼 이펙트를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케치 이펙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컬러는요. 현재 나의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포그라운드가 지금 전경색이 붉은색 돼 있는데 음, 기본 디폴트 값으로 해서 다시 볼게요. 자, 필터 갤러리에서 아까는 뭐 제가 그 스케치 효과에 컬러 했더니 붉은색으로 나왔는데 디폴트 값으로 했더니 다시 반영됐죠. 근데 요런 거는 사실 그 그래픽 시험 볼 때 이제 나중에 어떤 부분을 지시사항 할 때 이 필터에 대한 걸 꼭 하나씩 넣거든요. 그래서 뭐 필터에 대한 값을 어떻게 넣어주고 뭐 근데 이제 요런 건 스케치 효과 이런 거는 뭐 간단하니까 어렵지 않은데 뭐 예술 효과 같은 경우도 정말 회화처럼 하는 것들에 대한 거라서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왜곡 볼게요. 왜곡.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어, 텍스처에서 많이 나오는데 텍스처에서는 이제 문제에 특히 이 스테인드 글라스 효과를 넣어주고 이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테두리에 대한 색을 다르게 지정해주고 뭐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거를 전경색의 색을 바꿔야 되는데 뭐 또 그걸 모르는 학생들은 색을 못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패치워크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정사각형의 크기를 내가 크기를 늘려서 이제 구조도 내가 입체감을 더 올리거나 해서 수치를 입력해서 넣을 수 있는데요. 필터는 뭐 필터 갤러리에 있는 거는 특별히 어렵지 않고 어, 예술 효과에서 진짜 회화 느낌으로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뭐 파스텔 효과라던가 드라이 브러쉬 이런 효과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효과들을 넣었는데 배경은 그렇게 해주고 나는 얼굴만 도돌려 주고 싶다라고 하면요. 브러쉬와 유사하게 생긴 이게 보면 브러쉬의 화살표 모양이 있어요. 이제 이건 뭐냐면은 작업 내용,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시 이전 상태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작업 내역 브러쉬 도구를 가지고 브러쉬의 사이즈를 좀 크게 해서 경계가 부드러운 걸로 해서 내가 얼굴만 나는 다시 돌려주고 싶다. 내가 원래 얼굴의 모양으로. 그러면 내가 다시 원래의 복구를 내가 문질러진 부분만 복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일부분은 다시 원래의 이미지로 응용할 때 활용을 해 주기도 해요. 음. 그리고 인제 그 밑에 어 그 미술 작업처럼 보여지는 게 있는데요. 여기는 또 브러쉬에 요렇게 웨이브 져 있는 라인이 있는데 위에 스타일을 보면 뭐 내가 문질러 주잖아요. 그럼 내가 문지른 부분이 약간의 그런 필터 효과 준 것처럼 여러 가지 이펙트로 인제 이미지를 그려 줄 수가 있는데 기법들은 뭐 여러 가지 브러쉬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포토샵을 하면서 굳이 이 툴을 사용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는데 또 어떤 분야에서는 또 많이 활용할 수도 있겠죠. 저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가 다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다시 작업 내역 브러쉬 도구를 가지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부분만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뭐 특별히 어렵지 않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되게 또 유용하기도 해요. 어 굉장히 왜곡을 많이 시켰죠. 이런 왜곡은 주로 어디에 많이 해요? 뭐 내가 인제 서울은 지금 집값이 뭐 너무 어마어마하게 비싸 가지고 과거에는 그래도 좀 '집을 사 볼까.' 하는 생각을 가졌다가 너무 심하게 올라서 지금은 뭐 아예 그런 꿈을 갖기도 힘든 금액이 됐는데 어 서울에서 인제 뭐 자취방을 구하려고 하는데 뭐 방이 너무 작죠. 근데 인제 그런 작은 방을 되게 커 보이게 이런 뭐 PC 뭐 어안 렌즈 같은 걸로 굉장히 넓어 보이게 왜곡시키거나 인제 그런 경우가 많죠. 내가 뭐 펜션 놀러 가고 싶은데 펜션 사실은 작아요. 근데 이렇게 어안 렌즈를 통해서 왜곡돼 있는 사진들은 되게 조심해야 돼요. 실제로 가서 보면은 너무 작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것도 지금 보면은 그런 이제 어안 렌즈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왜곡이 들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거를 또 바로잡아 주는 게 뭐냐면은 어댑티드 그 와이어 프레임인가 해서 응용 광각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자 이 응용 광각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교정을 지금 이 자체가 이미 어안 렌즈로 되어 있는 사진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어안에 체크를 해 주고요. 비율은 일단 그냥 기본적인 걸로 해 둘게요. 자 위에 보면은 제한 도구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내가 먼저 큰 왜곡을 좀 잡아 주고 싶어서 자 맨 처음에 클릭해 주고 그다음 라인 따라서 제가 끝부분에다가 클릭을 해 줬어요. 인제 그러면 내가 클릭해 준 것만큼 다시 왜곡이 반대로 되는데요. 요 라인을 내가 왜곡시켜 준 부분에 맞춰서 라인을 닿게 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이미지가 이렇게 펼쳐져요. 이제 그러면 이제 큰 부분부터 왜곡을 잡아 줄 건데 어 인제 길 부분도 인제 한 번 잡아 주면은 그다음부터는 얘가 자동으로 인지해서 딱 맞게끔 라인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끝부분에 해 주면은 얘가 바로 또 잡혀지고요. 또 그다음 큰 부분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제 웬만한 큰 부분이 됐고요. 그다음에 눈에 띄는 부분이 인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부터 그러니까 큰 부분부터 먼저 잡는 거라서 나머지 세밀한 부분들은 뭐 아주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인제 웬만큼 큰 부분들은 쪼끔 보정을 해서 왜곡돼 있는 부분들을 한번 잡아 보도록 할게요. 근데 내가 인제 왜곡을 시키면 그 왜곡된 부분을 잡다 보면은 인제 반대로 나머지 부분이 휘어지기 때문에 배경 같은 경우는 좀 보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배경은 인제 크롭 툴을 활용을 해서 잘라 줄 거예요. 자 이 상태로 됐으면 내가 확인 눌러 줄게요.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왜곡시켜서 잡았다라고 하면요. 인제 크롭 툴을 이용해 잘라 줄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크롭 툴을 이렇게 점선 모양을 활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어 그 툴박스에 있는 아예 자르기 도구 크롭 툴을 활용을 해서 잘라 줄 건데 이 자르기 도구 같은 경우는요. 내가 자르기 도구를 해 주면은 위아래 자르는 바가 나오는데 자르기 도구의 기능이 버전이 업되면서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요. 돌려 볼게요. 자 자르기 도구는 자 요렇게 내가 지금 자르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선택 영역을 잡아 주면 돼요. 자 뭐 이미지가 좀 잘려지긴 하지만 이미지는 확실히 많이 복구가 됐죠. 다 됐으면 확인 또는 엔터 눌러서 잘라 주면 되고요. 자 뭐 완벽하진 않더라도 요렇게 해서 인제 복구를 했고 여기 살짝 라인이 쪼끔 뭐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자 저장해 볼게요. 자 요거는 JPG로 자 오늘은 11번 자
이렇게 저장하고요. 이거 여러분들 내일 확인할 거니까 이거 다 실습을 해 주세요. 자, 이번에 8-3번. 자, 아까 얘기했었던 그 여친 필터처럼 나는 딱 인물만 포커스를 맞춰서 응용을 해 주고 싶다. 예. 그럼 혹시 모르니까 일단 레이어를 하나 컨트롤 J 눌러서 복사를 해 두고요. 음. 사람 선택을 먼저 해 주고 나머지 배경은 살짝 그런 인제 사진에 있는 흐림 효과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사람 선택을 빠른 선택 도구를 통해서 해 주는데 우리 그때 여자 인물은 배경이 좀 인물하고 구분이 돼 가지고 선택을 좀 잘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배경하고 사람하고 색감 차이가 많이 크지가 않아서 선택이 깔끔하게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쪼금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뭐 마스크도 활용을 해 주고 그리고 Alt 키 눌러 가지고 또 안 된 부분은 빼 주고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했어요. 근데 그래도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 그때 강아지 추출했던 것처럼 다시 마스크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스크 모드로 들어가서 인제 흰색과 검은색으로 검은색 브러쉬로 내가 다시 해 줘야 될 부분은 빼 주거나 더해 주거나 인제 그런 부분들을 보정을 좀 해 주면 되겠죠.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또 그때 머리카락 추출했던 걸로 할 수도 있는데 자 저 X 누를게요. X 누르면 다시 블랙으로 되니까. X는 흰색과 검은색을 수시로 내가 기본 디폴트 컬러로 해 주면 흰색과 검은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흰색과 검은색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X 고정을 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수시로 엔터키 위에 오른쪽 대괄호, 왼쪽 대괄호 눌러서 선택이 됐는지 선택이 안 됐는지 보면서 X 버튼 눌러가면서 운영해 주면 되고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브러쉬를 쪼금 부드러운 걸로 바꿔서요. 머리카락 부분은 조금 더 부드럽게 선택을 해 줄게요. 자, 일단 대략 이렇게 했다라고 가정하고요. 자, 다시 마스크 모드를 인제 해지를 할게요. 자, 제가 해 주고 싶은 거는 사람을 제외한 배경을 선택을 할 거라서 영역을 반전시켜 주고 자, 반전된 영역에는 필터에 보면 우리 인제 흐림 효과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렌즈 흐림 효과가 있어요.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그런 인제 그 필터가 블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이 렌즈 어 흐림 효과라서 여기 살짝 안 된 부분이 있네요. 네. 다시 필터에 흐림 효과에 렌즈 흐림 효과 들어가서 흐림 효과에 대한 값을 여기 좀 덜 되긴 했는데 반경 나는 더 얼마나 흐림 효과를 줄 것인가에 대한 반경을 넣어서요.
사람은 딱 포커스가 맞고 나머지 배경은 흐림 효과가 들어가는 걸 넣어서 마치 일반적인 사진이지만 컨트롤 D 눌러서 응용해주면 사람은 딱 포커스가 맞고 나머지는 살짝 이렇게 블러가 들어간 것 같은 효과를 넣어줄 수 있어요. 아까 이 부분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아가지고 부분적으로는 흐림 효과 같은 걸로 응용해 줄게요. 네, 이렇게 저장 한번 해볼까요? 자, 파일에서 4번 저장해서 저는 JPG로 11-1번 저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8-4번. 여러분 혹시 브롬톤이란 자전거 알고 있어요? 음, 브롬톤 자전거가 접이식 자전거인데 디자인도 예쁘고 아마 영국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거 그 오렌지색 자전거가 우리 집에 있는데 사기만 하고 거의 뭐 한 번 탔나? 1년 동안 한 번 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브롬톤도 이제 뭐 그 백패킹 하거나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되게 매니아들은 또 브롬톤 엄청 열광하고 하는데 자, 여기서는 어떤 거 해주고 싶냐면 우리가 이제 필터 효과를 넣어주면 한 번 필터를 넣어주면은 보정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지우개 툴로 한 번 지웠을 때 다시 보정하기 힘들어서 추가된 기능이 레이어 마스크인 것처럼 필터도 스마트 필터라고 해서 더 씌워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스마트 필터용으로 변환을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레이어 자체가 우리가 그 일반적인 레이어가 아니고 이미지 바로 갖고 왔을 때 적용되는 그런 레이어를 변형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스마트 필터로 변환이 됐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음, 아까 했었던 흐림 효과 중에서 제가 뭐 동작 흐림 효과를 한번 넣어볼게요. 동작 흐림 효과는 내가 동작을 어느 방향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나는 이제 앞으로 나가니까 각도를 앞으로 나가는 그냥 수평으로 해보고요. 흐림의 값은 내가 뭐 속도를 좀 빠르게 넣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속도를 제가 빠른 느낌으로 해서 픽셀 값을 넣어줬어요. 그러면 얘는 스마트 필터라고 하는 마스크처럼 스마트 필터가 하나 더 씌워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스크를 블랙과 화이트로 응용했던 것처럼 내가 블랙으로 이 부분에 스마트 필터의 이 하얀 부분에 블랙으로 칠을 한 부분은 투명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투명 처리된 부분을 흰색으로 해서 다시 복구할 수 있거나 언제든지 다시 수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스마트 필터 같은 경우는 내가 필터 적용을 해주고 언제든지 나는 복구를 해주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 필터보다 스마트 필터를 활용을 해주면은 수정이 좀 쉬워져요. 저는 지금 러프하게 하고 있지만 이것도 되게 디테일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음, 뭐 사람은 그대로 있고 마치 어, 배경만 속도감이 확 나는 것처럼 응용해가지고 속도감에 대한 거를 응용할 수도 있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마트 필터를 활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대충 했지만 이걸 통해서 해주면은 언제든지 수정과 뭐 다시 복구가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잘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언제든지 흰색으로 그 부분을 칠을 해주면 되겠죠. 대략 할게요, 이것도. 물론 브러쉬의 사이즈를 조정을 좀 더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해야 되지만 방법만 안내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대략 됐으면 이것도 저장을
요거는 사실 PSD 파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PSD 파일 저장 따로 해 주고 11 다시 몇 번이죠 이게? 3 번인가요? 11 다시 2 번으로 해 줄게요. 요거는 뭐 원본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수정이 수시로 되니까. 그리고 저장은 JPG로 해서 11 다시 2 번도 해 줄게요. 자, 스마트 필터는 언제든지 수정이 용이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필터는 저는 사실 좀 버릇이 안 돼 있거든요. 왜냐면 과거부터 포토샵을 작업을 할 때 그런 기능이 없었고, 나는 아까도 할 때 보면은 레이어 하나씩 카피해 두잖아요. 혹시 내가 이거 실패했을 때 돌아가기 뭐 안전한 레이어 하나 만들어 두는데, 사실은 스마트 레이어 그다음에 또 색감 조정하는 것도 그 조정 레이어를 활용을 해 주면 언제든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 근데 맨 처음부터 그게 인제 버릇이 되면은 그게 더 효율적이기는 해요. 자, 예제 폴더에 8-5-1 번.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더 복서? 누구야 마동석 나오고 보면은 그 얼굴에 막 이렇게 막 찢어지고 막 멍들고 막 그러면 코뼈가 부러지면 어떡하나 막 그거 보면서 근데 또 너무 멋있고 또 되게 재밌더라고요. 거기서 지금 보면 인제 복싱하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제로는 안 그렇지만 쪼끔 더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뭐 손이 있는 부분만 블러를 확 들어가게끔 해 주고 싶다. 박정현 학생 아까 출석 체크했나요? 안 했습니다. 혹시 메일 자주 넣나요 지금? 아, 저 사정이 좀 있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만 그랬어요? 네네네. 네. 어쩜 그렇게 딱 29 분에 맞춰서 들어왔는지. 네. 자 인제 여기 보면은 "손만 싹다 이렇게 속도감을 좀 내 주고 싶다."라고 하면요. 어 그 "주먹 있는 부분만 살짝 블러를 넣어 주고 싶다." 그러면 뭐 이것도 아까 했던 것처럼 스마트 필터를 일단 먼저 씌워 주면 언제든지 다시 보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여기서 음 주먹 있는 부분만 뭐 제가 일단은 한번 올가미로 대략 씌워서 주먹 있는 부분만 모션 블러를 넣어 주고 싶다. 그러면 흐림 효과에서 동작 흐림 효과를 약간의 인제 거리감을 내가 좀 확 주먹 있는 부분만 좀 넣어 주고 싶으면은 넣어 줄 수 있는데 인제 이런 건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이 경계 부분이 좀 부드러운 게 좋거든요. 그러면 경계 부분 그러면은 선택해서 수정해서 패더값 경계 부분을 좀 더 부드럽게 줘야 되겠죠. 제가 만약에 한 20 이라는 값만큼 패더값을 넣어 줬어요. 자, 이 상태에서 흐림 효과에서 저는 동작 흐림 효과를 각도가 이렇게 나가니까 지금 나가는 각도대로 해 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 주고 '나는 이거에 대한 거리값을 뭐 좀 크게 넣어 줄 거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값이 들어왔죠. 그러면 나는 여기서 필요 없는 부분은 이 스마트 필터에서 보정은 언제든지 흰색으로 해줄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X 눌러서 다시 보정이 필요 없는 부분들은 다시 복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사실은 실제로는 이렇지 않지만 약간 느낌이 나의 주먹이 너무 빨라 가지고 그 주먹만 살짝 이렇게 어떤 '속도감을 넣어 주고 싶다.'라고 할 때 그렇게 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그냥 제가 저장을 JPG로만 할게요.
자, 11-3번에서 부분적으로만 응용을 해줬고요. 필터값 넣어줬고요. 8-5-2번. 여기는 이제 되게 멋있는 스포츠카가 나오는데, 뭐, 그 스포츠카의 비애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스포츠카의 비애는, 어릴 때는 이런 멋있는 막 속도감을 낼 수 있는 아주 슈퍼카들 너무너무 타고 싶죠. 근데 이제 그때는 젊음도 있고 그런 에너지도 있는데, 그때는 사실 뭐 학생이고 하니까 경제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돈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뭐 40, 50대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모았어요. 이제 50대 이후가 되니까 이런 차는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런 젊음이나 에너지나 용기가 없어서 그래서 또 이런 차를 못 몬다는 뭐 이제 그런 게 스포츠카의 비애라는 말이 있어요. 자, 여기 되게 멋있는 차가 있는데 이 차 역시 지금 보면은 이제 레이어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예, 지금 따로 자동차만 추출해가지고 따로 뽑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먼저 레이어 1을 눈을 감겨 볼게요. 백그라운드에는 아까 했던 것처럼 필터에다가 흐림 효과에 그 동작 흐림 효과는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얘는 지금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돼서 내가 거리 속도감을 되게 내고 싶어서 속도감을 이렇게 많이 냈어요. 근데 얘는 안심해도 되는 게 이미 레이어가 따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레이어 때문에 레이어 자동차는 그냥 그대로 있고 지금 백그라운드만 속도감이 확 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어색한 건 뭐냐면은 바퀴가 안 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바퀴도 좀 돌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선택을 바퀴만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을 바퀴만 해주고 영역에 대한 수정은 언제든지 그 선택 영역에 선택 영역 변형이 있기 때문에 영역에 대한 것도 내가 언제든지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게끔 수정을 해주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영역을 변형해주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확장이 되고요. 나는 이 영역만 저장을 따로 해주고 싶다. 나는 지금 이 영역을 내가 해준 영역 이따가도 저쪽 바퀴 쓸 거니까 살짝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영역만 또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일단 확인 눌러서 이 영역을 저장해 주겠다라고 하면요. 선택에 보면은 선택 영역 저장이 있어요. 그럼 저장을 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음, 저장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아이고 자, 이 부분을 뭘 해주고 싶냐면은 필터에 흐림 효과에 보면은 이번에는 그 방사형 흐림 효과가 있어요. 방사형. 뭐냐면은 원형으로 흐림 효과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형으로 지금 효과가 들어갔어요. 가운데 중심이 필터에 흐림 효과에서 아까 방사형인데 렌즈 모양 방사형인데 중심을 이렇게 옮겨볼게요. 옮겨주고 값은 이 정도로 해줄게요. 자, 나는 자, 이 효과를요. 요 앞에 바퀴도 넣어주고 싶거든요. 그럼 아까 영역을 다시 불러와 볼게요. 선택 영역을 불러와서 아까 제가 했었던 영역을 불러오면 그 영역만 불러와줘요. 그럼 나는 이 영역만 이동할 때는 선택 영역 툴로 선택을 해줘야지 영역이 이동이 되겠죠. 해서 아까 넣어줬던 똑같은 그 값 있죠? 필터에. 지금 아까 했었던 필터에 보면요. 내가 지금 바로 했던 효과가 맨 위에 있어서 아까 그대로 했던 방사형 흐림 효과를 똑같이 넣어서 두 개 다 약간의 이런 회전 효과를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자동차는 속도감이 바퀴하고 배경에 들어갔고 바퀴에는 원형으로 속도감이 들어갔고 나머지 배경은 지금 그 동작 흐림 효과가 들어가서 굉장히 속도감이 나는 여기 지금 사운드만 입혀지면 지금 막 질주하고 있는 느낌의 영상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요거는 여러분 잘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는 저는 일단 JPG로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저장을 둘 다 해보세요. 자, 13-4번. 어떻게 보면 이제 요거는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세밀하게 이제 필터 효과를 넣어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배운 것들은 계속 누적돼가지고 활용이 되기 때문에요. 자, 이제 요거는 이미 노이즈가 좀 이미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약간의 요즘에 그 유행하고 있는 아날로그 필름 느낌으로 응용을 해주거나 이제 뭐 그런 걸 수 있는데 너무 이 노이즈가 좀 들어가서 보기가 싫다라고 할 때는 노이즈를 또 감소시킬 수가 있는데요. 노이즈 감소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포토샵은 비트맵 방식이기 때문에 이미 손상된 거는 살릴 수가 없죠. 그렇지만 얘가 픽셀과 픽셀 사이에 살짝 약간의 임의의 블러를 넣어서 노이즈가 감소된 것처럼 보여지는 거거든요. 보면 살짝 갈수록 약간 조금 픽셀을 약간 얘가 알아서 좀 뭉개주는 거예요. 색을 묘사는 좀 유지하면서 나는 나머지를 좀 갈 거다. 조정을 여러분들이 해주면서 응용을 해주면 많이 티가 나진 않지만 살짝 노이즈가 감소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아주 미세해서 자, 그렇게 해줄 수 있고 일부러 살짝 블러를 넣어줄 수도 있고요. 블러를 넣어서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부분만 돌려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노이즈 감소는 좀 뭐 미미하지만 약간의 그 픽셀을 서로 좀 약간 뭉개준 느낌으로 해서 감소시킬 수가 있는데 한계는 좀 있어요. 자, 8-8번은 이제 그 책을 보면서 하는 거라 가지고 얘는 넘어갈 거고요. 사실 요거 두 개도 다 책 보고 좀 진행을 오랫동안 해야 돼 가지고 넘어가고요. 필터에서는 내가 원하는 부분 필터 회화 느낌으로 해주는 게 주로 많았었고 아까 좀 특수하게 응용 감각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필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면 언제든지 스마트 필터로 넣어주면은 다시 복구할 수 있다. 그것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실습은 이제 요거 두 개만 할 거라서 챕터 8도 뭐 금방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일단 열어서 준비만 해주고요. 잠깐 쉬었다가 녹화는 중지하고